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착하고 순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아버님과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어머님까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 이 사실을 알고는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큰 충격으로 당장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그 아이도 정말 많이 미워했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믿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개를 받아 연애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화도 잘 내지 않은 성격이라 저희는 만나면서 싸운 적도 손에 꼽았습니다. 화를 내는 쪽은 언제나 저였고 남편이 똑같이 화를 내는 경우는 없었기에 말다툼에서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선한 마음 때문인지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순하고 착한지 제대로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님을 닮았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 가정적인 분이었는데 제가 첫 인사를 갔던 날 직접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영훈이한테 들으니까 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불고기를 좀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걸 직접 다 만드셨어요? 지은아, 우리 아빠 요리 진짜 잘하셔. 잘한다기보다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 우와, 너무 맛있어요.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많이 들어요. 저녁 식사 후 과일까지 직접 준비해서 주셨는데 아버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설거지까지 다 하셨습니다. 일부러 저 때문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저는 좀 낯설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좀 비교가 됐거든요. 지은아, 우리 부모님 어떠신 것 같아? 너 아까 좀 긴장했었지? 처음엔 좀 그랬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괜찮았어. 그런데 자기 부모님 너무 좋으시더라? 뭐랄까,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우리 아빠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야. 엄마도 그렇고. 정말? 그래. 그런데 아버님이 언제부터 요리하셨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셨지 아마? 엄마가 이석증 때문에 자주 아프셨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밥도 해주시고 그러셨어. 대단하시다. 대단하긴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런 집도 많아. 특히 우리 집. 에이,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아니던데? 이제 아빠도 나이가 드셔서 조금씩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 전엔 전혀 안 하셨어.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엄마가 다 했지 뭐.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있어? 그냥 이해해야지. 저는 단순히 집안일을 많이 하는 부분보다는 아버님의 말투와 인자한 미소 이런 것들이 더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아빠는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버님과 다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순하고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뭐든 해주려고 했고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죠. 저희는 명절이나 생신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먼저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먼저 가자고 하기도 했고요. 시댁에 가면 항상 저를 반겨주시는 아버님이셨는데 제가 좋아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만들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어머님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고 남편이랑 아버님이 요리를 하셨죠. 그 모습이 인위적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남편도 그동안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가? 아버님이 저렇게 다정하시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 난 좀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편인데 그걸 다 견딜 수 있던 이유지. 난 너한테 절대 시집살이 그런 거 시킬 생각 없다. 그건 알지? 그럼요. 내가 하도 당하게 많아서 며느리 들어오면 사랑만 줘야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거든. 아버님도 좋으시고 어머님도 좋으셔서 친정보다 시댁 가는 게 더 좋을 정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좋지만 저도 어릴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시댁에 마음이 좀 더 가더라고요. 시댁에 오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 지금 몇 시야? 8시 좀 넘었네. 그럼 나도 일어나야지. 왜 안 깨웠어? 주말인데 푹 자라고 안 깨웠지. 괜찮아. 나도 잠 다 깼어. 토스트 만들고 있었어? 같이 하자. 에이, 괜히 손에 묻히지 말고 저리 가 있어. 이것만 하면 완성이야. 남편은 주말이면 저보고 더 자라고 하고는 아침을 준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오라면서 저를 내보내고는 집안 청소도 해놓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자라니 저도 더 잘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잔소리 한 번을 한 적 없을 정도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저도 더 부지런해지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은 더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집에서 저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친구들 만나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잡히면 저는 잔소리 없이 보내주곤 했어요. 평소 담배도 안 피우는데 술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도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아니, 왜 벌써 들어왔어? 더 늦게까지 놀다 오지. 저녁 먹었으면 됐지 뭐. 친구들도 다 같이 헤어진 거야? 아니야, 걔네는 2차 간다고 하길래 나만 먼저 왔어. 자기도 2차까지 갔다 오지. 술 마시면 머리만 아파. 친구들은 2차로 술도 마시러 가고 당구장도 가고 하는데 남편은 꼭 12시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약속 때문에 나가서 놀다 들어온 날은 자기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 미안하다고 손에 뭔가를 꼭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봉투는 뭐야? 아, 이거 새우튀김.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사왔지. 저녁 먹고 나오는데 새우튀김 가게가 보이길래 바로 샀어. 맛있는 집인지 사람들이 줄 섰더라고. 어디 먹어볼까? 잘 샀네. 아직도 따뜻해. 자기도 먹어봐. 아니야, 나 지금 엄청 배불러. 몇 개 안 되니까 자기 다 먹어. 정말이지. 저에게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딱 하나 고쳤으면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게임이었는데요. 남편이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오래 하는 게 싫어서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 같이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은 설거지까지 싹 끝내놓고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할 거 다 해놓고 게임하는 거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지켜봤는데 너무 늦게까지 게임만 하니까 그게 싫어서 몇 번 다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평소 뭐든 제 위주로 사는 사람이어서 남편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더는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밥이며 간식이며 저를 챙겨줬고 영화를 봐도 제 위주, 가고 싶은 곳도 제 위주로 언제나 제가 우선인 그런 남편이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이렇게 사는 저를 보면서 공주처럼 사는 것 같다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부부동반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 남편과 제 남편이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제 친구들과 재미있게 대화도 하고 옆에서 저를 또 잘 챙겨주기까지 했어요. 집에 갈 때 운전한다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면 남편은 더 바빴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서방, 마침 잘 왔네. 좀 전에 야구 시작했는데 같이 보자고.
네, 장인어른 그러시죠. 이도 참 오랜만에 왔는데 좀 편하게 두지. 이서방 불편한가? 아닙니다. 저도 야구 좋아해요. 거봐, 이서방도 좋아한다는데. 밥은 먹고 온 거야? 우리 점심 먹었어. 안 차려도 돼. 그럼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어제 영은 씨가 등갈비 얘기하긴 했는데. 알았어. 그럼 정류장부터 다녀와야겠다. 같이 갈까? 뭐하러? 너도 저기 앉아서 야구나 봐. 시댁이나 친정이나 모두 저와 남편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사는지 엄마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하고 친정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저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걱정 가득한 얼굴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자기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왜 그래? 입맛 없어? 어? 아니야.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갑자기 많아졌어. 얼마 전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급이 높아진 만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했기에 그래서 힘든가 보다 생각했죠. 자기야,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서 자. 이것 정리만 좀 하고. 내가 할게. 얼른 들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잠이라도 푹 자야 피로가 풀리지.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친정엄마도 남편을 걱정하는 건 저와 똑같았어요. 자주 친정에 가곤 했는데 통 오질 않으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홍삼 좋은 거야. 이서방 먹여. 너도 같이 먹고. 요즘 많이 피곤해 한다며? 요즘 부쩍 그러네. 암튼 고마워. 뭘 고마워. 다 먹으면 또 얘기하고. 그런데 남편은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무슨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요. 항상 칼퇴근하고 집에 오던 사람이 이제는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지니 저도 걱정이 더 컸는데요. 사실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다른 의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자주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의심을 할 만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기에 바람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도박이나 주식을 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서로 가지고 있는 통장을 다 오픈했습니다. 서로의 연봉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통장에 월급이 얼마나 찍히는지 원 단위까지 다 알기 때문에 저 몰래 남편이 딴 주머니를 짜서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식은 돈 버는 사람도 많지만 잃은 사람도 많다 보니 그런 곳에 돈 쓰기 싫다고 직접 말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저도 같이 걱정을 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회사 일 때문이라고만 하고는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항상 오픈해놓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감추는 게 있다면 제가 보는 곳에 폰을 둘 리도 없고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던 남편이기에 블랙박스를 본다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야,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생긴 거야? 어? 그런 거 없어. 그럼 왜 그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응? 그런 거 없다니까. 자기 혹시 회사 잘렸어? 아니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다 말할 정도로 남편은 말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저보다 주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저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했고 집에 오면 그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일찍 자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화도 거의 안 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감정 기복도 정말 심해졌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니까 저도 점점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면 말을 해줘.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퇴근이 늦는 거야 일 때문이라고 쳐. 집에 와서 나랑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설마 당신 여자 생겼니? 그 말에 남편은 갑자기 멈칫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을 쫓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멀리 가지도 못했고 그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거 맞아? 뭐? 바람난 거 맞냐고? 지은아, 나 바람 피운 적 없고 정말 요즘 힘들어서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나랑 말도 안 해? 남편은 이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똑같았습니다. 먼저 말도 걸지 않았고 늦게 들어왔으며 피곤하다고 먼저 자리에 누웠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근처에서 기다려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무언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일찍 잠이 들자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문자를 뒤져보고 통화 내역도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문자나 톡을 보면 거의 저와 주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나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의심이나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며 저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결혼식 때 본 이후로 서로 바빠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았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은아, 나야. 어머, 이게 누구야? 예원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항상 똑같지 뭐. 그런데 네 아들 입원했던데 넌 언제 오는 거야? 너도 같이 왔나 해서 봤는데 안 보이길래 전화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애 없는데 아들이라니? 뭐라고? 네 남편 병문안 온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 남편 확실해? 얼핏 봤는데 낯이 있길래 다시 보니까 네 남편이었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를 테니까 인사하기 좀 그래서 바로 너한테 전화했고. 친구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남편이었다고 했죠. 환자는 어린 남자아이였기에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회사에 반차를 쓰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병실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 아직도 병실에 있는 거야? 내가 좀 전까지 확인했어. 그런데 아까는 어떤 할머니도 같이 있었는데 가셨는지 지금은 니네 남편 혼자 있어. 할머니? 아이 할머니니까 그래서 난 너희 시어머니인가 했지. 저는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절대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더듬거리기까지 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회사지. 회사라고? 일하고 있는데 왜? 오늘도 늦게 퇴근해? 그게 오늘 급하게 친구 가족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
그래서 일찍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야 해서 오늘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어떤 친구인지 이름을 말해보라고 해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이름을 얘기 안 해? 그게 당신 모르는 친구야. 말해도 몰라. 나 지금 병원 1층이니까 내려와. 뭐? 당신이는 병원 1층이라고. 남편은 제 말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저쪽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말해. 남편은 제 물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왜 거짓말했는데? 다 알고 왔어. 당신이 병문안 왔다는 그 애 누구야? 정말 당신 애야? 그래? 미안해.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핑계라도 댈 줄 알았는데 바로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정말 당신 애가 맞다는 거야? 바람 피운 걸 걸려도 놀랄 일인데 갑자기 애가 있다고 하니 누가 안 놀라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바람 피울 시간도 없었고 항상 저와 같이 있었는데 저 몰래 누군가와 몰래 통화한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랑 결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애가 생긴 거야? 아니면 애 있는 걸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야? 둘 다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한눈 판 적 있었어? 그럼 대체 이상하게 뭐냐고! 갑자기 저 애가 왜 당신 애라는 거냐고! 제가 한참을 다그치자 그때서야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다고. 자기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럼 그 여자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 아니야. 헤어지고 연락한 적 없어. 맹세해. 그러면? 나랑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럼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낳아서 키운 거야? 어. 그 여자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볼래. 그게 다 사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없어. 집에 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계속 얘기를 이어갔는데 들어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시냐 했더니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친구의 엄마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당연히 당황했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물으니 자기 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키우던 아들이 하나 있다면서 그 아들의 친부가 바로 남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남편은 장난 전화라 생각했는데 전 여자친구와 만났던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나갔다고 했죠.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6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처음 보는 순간 자기와 너무 닮아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당신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원하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아마 해보나 마나 정확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해봤어? 어. 이런 건 확실해야 하니까 바로 검사하러 갔지. 그런데 정말 친자가 맞다고 나왔어. 나도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몰랐다고. 그리고 몇 번이나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정말이야. 지금까지 말한 거 정말 다 사실이야. 전 여친이 애가 생겼는데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낳아 키웠다고? 대체 왜? 이미 헤어졌어도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생겼는데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정말 모르겠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거짓말이지. 어, 거짓말이라고 빨리 말해. 빨리. 미안해, 지은아. 진짜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자식이라니. 그럼 여태 나 모르게 그 애 만나러 다녔구나. 그래서 늦게 들어오고 매일같이 근심한 얼굴을 하고. 매일 만난 건 아니야. 아주 가끔 만났고 집에 늦게 들어간 건 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나왔어. 정말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됐어. 가끔 연락하다가 애가 아파서 입원했다고 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뭐라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급하게 와본 거라고. 그럼 왜 장례식장 간다고 했어? 오늘 안 들어오려고 그랬구나. 애 옆에 있으려고. 애 상태가 어떤지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뇌수막염 때문에 입원했다는데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애할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내가 들어가시라고 했고 상황이 이러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제가 너무 냉정하다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아이의 사정을 이해할 만큼 제 마음이 그리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제가 모르는 남편의 자식이 생겼다는 것과 그동안 남편이 저를 속여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그저 믿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아이와 잘 살라고 하고는 이혼하자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내내 눈물만 나왔어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미안하다며 이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서 하루 동안 있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문자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내왔습니다. 아이는 곧 퇴원할 것 같다면서 집에는 몇 시쯤 들어갈 수 있겠다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절 속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생각하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 역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애는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어. 그럼 그의 할머니랑 같이 집에 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금 부모님 댁에 있어. 뭐라고? 누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시댁에 있다는 말이야? 그의 할머니 계시다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키울 형편이 안 돼. 집도 애가 살기엔. 그동안 집도 드나들었니? 그게 아니라 아까 퇴원 소송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고 갔는데 도저히 애를 두고 올 수가 없었어. 지은아, 좀 봐주면 안 될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 애를 두고 왔다고 하니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로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 이번만 네가 받아주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하고 살게. 지은아.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한테 정말 잘했으니까요.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남편이 바보같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할머니 연락처 알려줘. 연락처는 왜? 만나려고? 그럼 같이 만날까? 아니, 나 혼자 만나고 싶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말대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길래 제가 그쪽 동네로 가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곳까지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냐고 물어도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은 없냐고 물어도 사정이 있는 건지 연락하는 가족은 없다고 했죠. 네,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불쌍한 민준이 좀 받아주세요. 그의 이름이 민준인가요? 네. 그런데 왜 임신한 걸 알고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늦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헤어졌는데 얘기하면 뭐하냐고 난리쳤어요. 애 때문에 붙잡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도 많이 혼냈습니다. 그럼 미혼모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겠어요. 아이 아빠라는 사람한테 제가 따로 연락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모르니 저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봤는데도 소용없었고요. 이미 아이가 많이 큰 상태였고 제 딸은 처음부터 낳아서 키울 생각을 했는지 절대 수술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쪽도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건지 암으로 떠났어요. 아기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난소암인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애한테 말해야겠다 싶었는지 한 번은 회사 앞으로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면서 괜히 갔다고 말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럼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제 딸이 잘못한 거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갔어요. 처음에 난소암이라고 했을 때 초기여서 항암 다 받고 완치된 줄 알았는데 10개월 만에 또 재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항암을 시작했는데 원래도 몸이 약했던 애가 그걸 어찌 견뎌요. 살이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애는 점점 크는데 엄마는 아프니까 놀이공원 한번 같이 가준 적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한테 잘해줘도 엄마 역할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잘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분명 화도 나고 따질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온 저는 여전히 남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대화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다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보, 저녁했는데 같이 먹자. 먼저 먹어. 난 이따가 알아서 먹을게.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어? 싫다고! 제가 아무리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남편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 끓이며 살 때와는 달리 남편의 얼굴은 전보다 확실히 근심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아이가 시댁에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퇴근하고 시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시부모님이 그 아이를 너무 예뻐하면 어쩌나 하는 못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미워하지 말자고 말이죠.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에 갔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저 자신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애를 너무 예뻐하면 그것도 싫을 것 같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애한테 소리라도 지르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은아, 어서 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너 마음고생 심했지? 나도 너무 놀랐다. 영훈이가 갑자기 자기 애라면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대충 듣긴 했다만 그게 정말 사실이야? 네, 그렇다네요. 남편이 그날 아이를 시댁에 데리고 와서는 제 생각도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어머님이 이미 아시고는 다 이해한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지은아, 이렇게 된 거 애는 신경 쓰지 마. 너희 둘이 살아, 응? 너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잖아. 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방에 혼자 있어. 우리가 나오라고 해도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더라.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 아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천천히 방문을 열었죠. 그렇게 그 아이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남자아이였지만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남편하고 많이 닮아서 놀라기도 했고 신기했습니다. 아이를 보면 분명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길래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도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아,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갈래? 아니요. 그만 가봐야죠. 아까도 말했지만 애는 우리 아들 핏줄이니 우리가 키울게. 아버지랑도 다 얘기 끝났어. 그래. 네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영훈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걸 숨긴 것도 아니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전처럼 살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녁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아 앉으셨고 주방으로 가서는 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이 밥상을 따로 차려놓고 아이를 불렀는데 너무 냉랭한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 성정에 절대 저러실 분이 아닌데 제 앞이라 그런지 아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얼른 먹어. 안 먹어? 오늘 아침에도 밥 다 남겼으면서 왜 안 먹어? 배고프잖아. 그러자 아이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잘못한 사람처럼 두 손을 모으더니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기 온 뒤로 계속 저래. 밥을 차려줘도 잘 안 먹고 뭘 물어봐도 말도 안 해. 아무리 내 아들 핏줄이라고 해도 애가 너무 눈치를 보니까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도 여기가 낯서니까 그런 거지 뭐. 허! 그걸 보고는 순간 아이가 무슨 죄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눈치 보는 게 당연했는데 아이가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니 이 상황에 정말 힘든 사람은 저와 남편이 아닌 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된 기분으로 남편을 미워했고 저 아이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아이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저 아이를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기분이거든요. 지금이야 저희 친정이 여유롭게 산다지만 제가 어릴 적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번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빠는 친척집에서 잠시 생활을 해야 했는데 평소엔 정말 좋은 친척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지니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저와 오빠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시간에도 눈치가 보였고 용돈이 필요할 때면 작은엄마가 주시곤 했는데 그 돈을 받는 것도 그렇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특히 학교 준비물이 없어서 새로 사야 할 때면 말을 못해서 학교 선생님께 혼인하곤 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셨으니
그저 눈칫밥이나 먹으며 지낸 게 전부였지만 저 아이는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 없으니 제가 감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알기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지은아, 저녁 먹고 가라니까 그냥 갈 거야? 네, 어머님, 저 다시 올게요. 그래,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보고, 알았지? 네, 나오지 마세요. 조심히 가고 전화 줘. 어머님은 끝까지 제 걱정만 해주셨는데,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이 일부러 더 아이에게 모질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댁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많이 너무 예뻐하면 괜히 더 화가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이한테 오히려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이 움직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쩔 작정이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놨으면 키우겠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도 돼? 얘기해. 아니, 우리가 같이 키웠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애는 알아서 키워줄 테니 우리 둘이 잘 살라고 하셨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쨌든 내 자식이 분명한데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알았어. 뭐? 뭘 알았다는 건데? 그럼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고? 아니, 지은아, 아니? 같이 키우자고. 정말? 정말이야? 똑같은 말 두 번 하게 할 거야? 아니야, 안 해도 돼. 고마워, 지은아.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너한테 정말 잘하고 살게. 뭘 잘해.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럼 애는 언제 데려올 건데? 자기가 원할 때. 언제까지 시댁에서 지낼 수도 없으니까 당장 데려오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제 말이 그 무거웠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런 결심을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반대하셨어요.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냐면서 생각을 더 해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도 한순간의 기분으로만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친정부모님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컴퓨터 방을 아이 방으로 해주려고 주말 내내 청소를 했는데 침대랑 책상만 놔뒀는데도 제법 괜찮더라고요. 아, 뭐도 꾸밀 거 없나? 내가 보기엔 충분한데 살면서 부족한 건 하나씩 채우자. 그래. 그런데 민준이가 마음에 들어 할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아야지 뭐. 이제 우리가 부모인데. 자기 많이 편해졌네? 웃으면서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자기가 진짜 계속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마음 졸이며 살았다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당신 잘못도 아니고 민준이 잘못도 아니잖아. 그 사람도 사는 내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우리 지난 일은 그냥 잊자. 앞으로 우리 셋이 잘 살면 돼. 그렇게 저는 더 잘 살아보자고 남편과 다짐을 했고 며칠 뒤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런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누구 좋으라고 한 결정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 네가 정말 큰 결심을 해줬어. 민준이는 좀 어때요? 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말도 전보다 많이 하고. 그래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으니까 가봐.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방으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저번에 나 봤었지? 기억나? 네. 어머, 기억하는구나? 저기, 오늘 우리 같이 집에 가는 거 어때? 어느 집이요? 할머니 사는 집이요? 아니, 물론 거기도 가볼 거지만 앞으로 민준이랑 같이 살 집에 가는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해 보라고 하고는 방에서 나가려는데. 갈래요. 정말? 네.
이날 저희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어머님이 상을 따로 차려서 방에 갖다 주면 혼자 먹었다고 했는데 이날은 거실에 나와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괜히 흐뭇했고 그동안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이한테 잘해주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여기 또 놀러 올 거지? 네. 그래, 가서 잘 지내고 우리 또 보자. 저희 그만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 안 해. 잘 지내거라. 언제든지 같이 오고. 그렇게 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저와 남편은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모습처럼 아이는 집에 와서도 말도 잘 하지 않고 정말 조용했거든요. 거기다 자다가 실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저와 남편이 할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앞으로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니 너무 잘 됐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들이 생기고 나서 저희 부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고 장난감도 점점 늘어났죠. 바닥에 방음 매트도 깔았고 극장에는 어린이 영화를 보러 자주 갔습니다. 또 민준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놀이공원도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같이 산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 사이 아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민준이가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게 걱정이었던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다행히도 조금씩 적응을 해주고 저희가 받아주는 모습에 하루하루 감동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엄마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이제 고작 같이 산 지 3년인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엄마라고 불러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칭은 엄마가 아니어도 밖에 나가면 저를 잘 따라주니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같이 살다 보니 정도 들었고 애교도 많은 아들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이 이렇게만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